깊어가는 겨울밤, 저희 문화원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령문화원 사무국장 한흥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이 아니고 겨울밤이죠. 굉장히 좀 땀때에 비해서 덜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또 추워지겠죠. 우리 문화원에서는 우리 보령 시민들 중에서 평범하게 사셨고 하시지만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을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 또 생활, 인생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 문화원에서 올해는 3분을 모셨는데 지금 오늘 오실 선생님은 3번째 선생님이고 오늘 끝나면 이제 올해는 끝나게 됩니다. 내년에 또 뵙겠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모신 손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떠버린다 그러죠. 웬만하면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하실 분 같은데 이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업적은 엄청나게 크신데 그냥 겸손하셔서 절대로 어디서 이게 자랑을 하거나 자기 업적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사진작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신데 김석원 선생님 모셔서 오늘 그분의 삶과 사진 인생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를 같이 나눠주실 분은 전 교장 선생님이시죠. 서영문 선생님이십니다. 자, 두 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 토크쇼 김석원 선생님의 사회를 맡게 된 서윤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볼까 해서 제 1회 유튜브를 봤어요. 어르신 토크쇼 봤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 말소리는 안 들리고 핸드폰 울림 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녹음됐더라고요. 그런지 깜빡해서 지금 핸드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진동이나 무음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크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토크쇼가 뭐냐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유명한 사람 또 거에 걸맞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쇼입니다. 오늘 김석원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김석원 선생님은 잘 알다시피 사진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사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어떤 것을 대화로 토크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오늘은 선생님이 그동안 진짜 정성을 들여서 찍었던 사진을 봐가면서 선생님이 고백을 지금까지 사진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세월을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시작하는 인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김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저는 인솔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풍경이 좀 좋은 느낌이 되는 데를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여행 다니는 동안에 여러 카트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그 대천에 대지 사진관이 있었고 서울 사진관, 칠성 사진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사진관에서 궁금해가지고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을 해서 제 사진이 좀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다니다 보니까 그 현상, 인화 이런 과정을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는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시작이 수학여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는요. 네. 저하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실 것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다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진을 20장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먼저 사진을 띄워놓고 앞에 큰 화면에 비춰지는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사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인가를 선생님 양력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원 선생님은 1940년생이세요. 충남 보령 출신이 여기 잘 나오고 있죠? 이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대한민국 사진대전 국전 초대 작가이세요. 초대 작가, 지금 아까 본 사진이 초대 작가 사진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31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국전 심사위원장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17회 한국예청 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도 하시고요. 제41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 작가상도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사도 역임하시고 현재 이제 보령예청의 지부의 초대, 2대, 3대 지부장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초대전도 많이 하시고 개인전도 이렇게 열으셨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사진이 보령 시내 전경을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1969년도에 지인을 통해서 헬기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대천 시내 매립하기 전, 훨씬 전이죠. 그 동대지구 이쪽 저쪽 보시면은 막 그 시대 사진이 아마 현대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역시 조금 클로즈업해서 시내 전경이죠. 이거는 시내 해수욕장 사진. 해수욕장. 네. 저 사진은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그때 흑백으로 촬영된 사진들이었죠. 네. 우리 이제 이런 사진에 대해서 뭐 신문에서는 뭐라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100년 사진 역사의 전설과도 같은 외길 생을 사시고 계시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작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얘기 나눌 때는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 사진을 만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은
보령 청라면 장현리에서 이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학창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계기에 되어서 무엇이 선생님을 사진의 세계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접하면서 저는 아날로그 세대 흑백 사진을 시작해서 흑백으로 쭉 이렇게 사진을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제가 직접 현상 인화 작업을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흑백에 매료돼 가지고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칼라는 20세기 21세기 때 칼라가 시작이 됐고 21세기 때는 이제 슬라이드 칼라 그 전에는 흑백으로 되다가 지금 2020년대에서는 이제 많이 달라졌지요. 사진 흐름이나 방향이 현 시대의 사진 흐름은 AI 시대에서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흑백 사진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탄광하고 여기 탄광 사진이죠. 그 다음에 나무지개 사진도 있고요. 탄광 사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은 제가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면 1970년에 국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선생님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이제 보령에서 나온 최고의 사진 작가시잖아요. 근데 사진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보령 예술활동 또 예총의 성립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처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그 직함에 또 그 시작한 일에 붙이면 다 맞는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었던 것이죠. 처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서 현재 이 보령에 지금 예술인 그 활동하는 예총이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시발점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동안 하신 정말 고생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짜 수많은 여기 청중들이 모이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예총이나 이런 예술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법인체 각 분야 지부를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부 회원 단체에 어떤 자격 여건이 구비돼만 된 사람이 몇 사람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3개 지부를 설립을 해서 인가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 3개 지부 설립 후에 예총 지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예총 지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은 그래도 지역 예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조와 열심히 결과물이 예총을 탄생시키게 됐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후로 현재까지 뭐 지금 8개 지구 예총 산하의 단체가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발히 잘 되고 있죠. 그거는 지역의 관심과 협조,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의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같이 협조하고 고마웠던 분들 말씀 있으면 이런 자리에 감사의 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석 원장님과 이상민 국장님 이분들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같이 그분들이 얼마나 참 저보다는 참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고 그 결과가 오늘의 모령 예총이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이렇게 몇 번의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늘 걱정하시는 것이 나는 할 얘기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실 얘기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편하시게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 있죠. 우리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에 저 사진은 좀 전에 사진도 없나요? 예. 오서산 계곡 사진이죠. 예. 이 사진은 광부인데요. 청라에 동보탄광이 있었고 동보탄광이요. 또 백운사 쪽에 자그마한 이제 탄광들이 있었어요. 동보탄광이나 그쪽에는요 시설이 후생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좋지만은 이 백운사 쪽에는 참 아까 벽돌 흙집이 있었죠. 그게 백운사에 있던 그 흙벽도 광부들이 살고 있던 집이에요. 아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국전에 우수상을 산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쪽을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탄광 안에서 구렛나루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구렛나루 난 거기 이슬이 맺혀가지고서 그냥 탄가루가 맺혀 있는 게 좋아서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망원 가지고 몰래 저 찍지 말라고 눈 짜려보는 그 장면을 제가 포착하게 됐지요. 그리고 광부들이 영복 탄광이나 그쪽하고는 백운사 쪽에는 탄광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나 규모들이 동보 쪽하고는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저런 사진들을 좀 찍을 수가 있는데 동보 탄광 쪽에는요 자주 가도 못 찍게 하고 너무 시설이 현대화돼가지고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계기로 해서 저쪽에는 많이 좀 자주 다녔었죠. 예.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시사철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카메라, 동일한 방법, 동일한 목적으로 촬영해도 사진기마다 사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나 이미지를 상상하고 원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금까지 삶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요 우리 고장에 있는 잘 보시면
엄지바위라고 이렇게 엄지바위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형상이 되죠. 그 위에 이제 좀 나름대로의 인물을 연계해서 저 엄지바위는 응포리 쪽에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볼 수가 없어요. 물 빠졌을 때 거기를 보시면은 저런 우리 고장에 저런 바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예. 저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일까 그런 궁금한 점이 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늘 사진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는 정말 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표시를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노후 대책 없이 이렇게 살아서 사모님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선생님이 가족 얘기도 좀 하시고 사모님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말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고장에 전시 공간이 없어서 그 전시 공간을 좀 위해서 좀 나름대로의 그 마련에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일찍이 시작이 돼서 제가 충청남도 문화상 상금 전에 또 그 예총에서도 주관하는 그 상금 또 개인전을 문해회관 건립 기금을 위한 그 개인전 해서 2번 이해를 거쳐서 2번 기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쪽에만 문해회관 전시공간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에 참 너무 소홀히 하고 제 처는 그거를 뭐 말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지켜보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제 처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또 뭐 없으세요? 사모님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나가고 또 늦게 들어오고 또 새벽같이 다니고 이래도요 그냥 뭐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또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래서 늘 그 제 처한테 또 고맙게 생각하죠. 자식들한테는 좀 미안하고요. 네. 다음 사진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전국 초대 작가 전에서 수상하신 그런 작품 사진입니다. 이 작품에 네, 저 사진은 작년에 한국 사진 작가협회 초대 작가 회의에서 초대 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촬영은 저기 태안의 사고에서 촬영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에 아주 편하게 또 화려한 그런 컬러를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아직도 흑과 백의 그런 무게감과 아날로그의 흑백의 매력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으로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는 사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생님에게서 사진이라는 것인가? 그동안 이렇게 어떤 사진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그 사진은 저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만은 쭉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는 흑백 사진 본인들이 작업해서 시간이 흐르고 쭉 세월이 지나면은
변질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슬라이드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거는 조금 변질은 좀 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로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그 영상들을 참 보관할 수 있고 또 뭐 그게 사진은 흑백 필름이나 흑백 사진은 그 수명이 짧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슬라이드 사진들, 디지털 사진들을 저장해 놓으면 너무 오래가고 또 무궁무진하잖아요. 또 항시 현장 그 생생한 그 모습을 재생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듯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날로그 세대에서 흑백 작업을 서로 하고 좋아하던 시대 지금 현재 그 영상 흐름의 시대 생각할 때는 너무 차이가 정말로 앞으로도 더 AI 시대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영상 시대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흑백에 매료된 그 분들도 지금 작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흑백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느낌은 정말로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 흑백 쪽에 쭉 작업을 최근까지 해왔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간단히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번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말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작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삶의 신비한 음성을 사진에 담을 줄 아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도 하시고요. 대자연의 그 신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늘과 땅의 우미한 조화를 깨닫게 하는 것도 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힘들었던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사진 작업을 쭉 해오면서 가정에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참 노후대 책 없이 살아왔다는 그 좀 부끄럽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진에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하시고 사진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사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사진 때문에 고뇌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포기하고 사진을 위해서 살아오시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생각나시는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점은 저의 입장이나 저의 처지나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름대로 좀 좋은 저걸 좀 받아주셨을 만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마음속에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을 다 표시 못하시는 그런 데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바라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진은 그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사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진은 그 본인의 내면에 그 어떤 그림이, 계획이, 뜻이, 생각이 많은 시간들에서 좀 압축돼 가지고 그 분야의 그 촬영을 위해서 나가서 좀 구상했던 대로 그 분위기가 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가가지고 그래도 만족한 사진을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 사진에 하시는 분들 정말 그전에는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다녔잖아요. 지금은 막 사진 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또 움직이는 본인 자신의 차량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은 참 촬영하기가 좀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는 사진보다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개성 있는, 뜻이 있는 나름대로 이 사진을 흑백으로 표현할 것이냐 컬러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많은 생각을 촬영 일단 하고 오셔서도 집에 와서 컴퓨터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저런 작업을 또 거쳐야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실망하시지 말고 그저 열심히 구상을 해서 작품을 찾아다니는 시대는 지났고 우리는 우선 집에서 소재 선택서부터 촬영 장소까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서 촬영을 나가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선생님 말씀 다 하신 거죠? 선생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우리 나눴던 것보다 말씀이 좀 짧게 이루어져서 진행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진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설경이고 설경을 요즘에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또 흑백 사진이고 이 사진에 대해서 시간도 많고 하니까 자세하게 좋아하시는 사진을 말씀해 주시죠. 저 사진은 대관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저는 흑백을 작업을 하면서 설경 사진을 근래 한 20년 동안은 설경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애로점이 참 많더라고요. 설경은 자연 그대로의 한 단면을 막 깨끗한 흰 눈 위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나름대로의 또 나무나 또 고목이나 또 원근감 있는 산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들이 깨끗하잖아요. 우선 보면은. 그러나 설경 사진 이런 것들이 조금 노출해서 좀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은 항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카트에 만족한 사진을 흑백에 과다하면 전체가 하얗고 또 전체가 진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노출에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좋은 음악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뭐 흑백 사진 더 생각나시는 말씀? 저는 흑백 사진에서 촬영만 해가지고 현상소나 이런 라보에 의뢰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보다는 본인이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뭐 기법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면은 거기서 또 다른 생각도 오고 또 나름대로의 기법도 여러 가지 지금은 현재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가지면은 얼마나 좋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흑백 현상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그 기법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는 흑백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흑백이 칼라에서 못 느끼는 흑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작업하면 할수록 더 느낌이 좋은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흑백을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시더라도 이 사진을 칼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흑백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세피아로 작업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요즘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사진, 좋은 웬만한 작업을 다 해내잖아요. 그 본인이 또 해서 나름대로의 유튜브나 이런 데 또 올리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찍는 사진을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다른 표현을 다른 작업을 한번 뜻을 두시고 해보시면은 시도를 해보시면은 좀 느낌이 다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시대를 나타내는 그 사진을 찍고 그 시간이 흐르면 좋은 값어치 있는 사진이 된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포토샵이라는 게 많잖아요. 저도 사진을 붙여보면 마치 제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 그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포토샵을 안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샵에 관한 선생님의 느낌과 현 시대의 상황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런 분이계신데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사진을 잘 찍어서 저장을 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의의가 있는 사진이 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 사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 사진 그 처음에 뭐 피사체를 봤을 때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오니까 그 느낌대로 촬영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느낌에서 너무 좀 색다른 변화된 작업을 하시면 너무 지나친 포샵을 하면은 좀 처음에 느꼈던 그 나름대로 사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저는 가급적이면은 포샵을 좀 덜 하고 순수하게 당초 이미지 그대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나중에 그 원본으로 그렇게 놔두고 조금 약간의 좀 뭐 아쉬움이 있으면은 그런 정도 약간의 정도 이렇게 포샵을 또
해서 결과물을 비교해 보시면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진을 많이 접하면서 본인이 그 사진하고 왜 다른 점, 느낌이 다른 점, 왜 다른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지나친 포샵은 조금 좀 그때 그런가 하면은 요즘 뭐 AI 시대에 무슨 그 포토샵 뭐 이런 것을 좀 안 하라고 왜 되돌아가가지고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사진은 원래 본 그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고 약간 포샵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전하는 사진을 찍으셔서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아날로그 시절에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고 저 55년 동안 촬영을 했던 그 자료들이 지금 전부 거의 흑백 필름이나 흑백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필름도 뭐 보통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뭐 그때 그 옛날에 주요했던 그 흑백 아니 칼라 필름들도 뭐 포토샵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놓으면은 뭐 우리가 항시 영원히 영구히 저장한 영상 자료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런 자료들을 그때 좀 담아놓지 못했던 것이 좀 그 시대는 담아놓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지금같이 편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이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마음만 있고 찍었던 그때 머리에 그 영상들이 조금씩 남아있지 그 필름이나 사진이나 이런 근거들은 제 곁에 하나도 없어요.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선에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선생님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후배가 사진을 또 잘하는 그 이제 어린 사람이 사진을 한다고 하면 사진을 하라고 권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누가 좀 추천하고 소개해서 지금 현재 제가 듣고 보는 것 관점에서는요, 전부가 어린이든 중년 노인들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나름대로의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보내주고 받아보고 이러는 영상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사진에 그 추천을 뭐 좋은 작품 사진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그 추천의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좀 시간이 있고 그러면 여유가 있고 또 자기가 카메라가 없어도요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틈틈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집에서 그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 집에 그 영상에 그걸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같이 좋은 시간대에 보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좀 곤란하게 생각해요. 좀 부끄럽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노후 대책 없이 평생을 어영부영 사진으로 괜히 사진도 사진같이 제대로 남기지도 못하면서 좀
부끄럽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만은 누굴 추천하고 이러고 좀 그런 저건 없어요. 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할 때는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면 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신 말씀 내용을 따지면 아마 수십 년 동안 한 마을이 내용을 합친 것 정도로 많이 하시는 그럴 거라 말씀을 별로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질문이나 대화를 나눌 내용도 이렇게 거의 다 되는데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 사진을 이렇게 취미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느낌을 그게 아마 살아오신 지금까지 그 세계에 대한 좀 집합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좀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보령에도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좋은 큰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대한민국 사진전단회 국전에 입선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진 서클들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 이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후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영상 자료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을 후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또 처음 시작하는 초보 사진인들에게 열심히 좀 조언을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보령 지역의 사진 문화 발전이 타 시군보다도 좀 앞서가도록 열심히 제가 못한 여러분들이 좀 꼭 좀 해주셔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또 좋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린 그 시간을 보시기 위해서 그 사진을 더 계속 보시겠습니다. 저긴 대관령에서 목장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저는 풍광을 여러분들도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구도로 봐서 뭐 나무가 저렇게 포토샵으로 해서 갖다 심은 게 아니고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그럼 주제가 큰 나무가 왼쪽에 있다면 이제 오른쪽에 부제가 또 이렇게 사진의 전반적인 구도의 비중을 좀 맞춰주는 무게감을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게 이렇게 좀 그 앞에 이 잔풀들 이런 것들이 잔목들이 많죠. 저렇게 눈이 많이 오면 그게 다 덮여가지고 깔끔하죠. 그 대관령. 그 다음 사진도 캐나다. 저 사진은 그 캐나다에서 찍은 겁니다. 산에 구름이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인데. 저 사진은요, 제가 디지털 카메라 D200이라고 하는 처음 나왔을 때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거든요. 니콘 디지털 카메라 D200이에요. 중국 황산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찍은 건데요. 그때 저 사진을 찍을 때는 한국사역 보령지구에서 중국
그 황산 촬영을 처음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그 날씨가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잠깐 구름이 비가 그치고서 그 운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설경을 찍다가 예. 미끄러져서 다리도 다쳤는데 그 다리 다친 이유가 그 사진기가 떨어지면 사진기는 보호하고 내 몸이 다쳐서 한참 고생했던 그런 일화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참 사진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참 호남도 집차를 가지고 강원도 쪽을 많이 다녔어요. 딴 이 지방의 산들도 다녔지만 다니면서 그 조그만 그 산 속에서 이제 조그만 물이 잠겨 있는 그 얼음이 좀 약간 있고 그 주위에는 전체가 눈이었거든요. 거기서 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물 쪽으로다가 그 카메라를 핫셀을 하던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카메라를 물에 안 떨어뜨리려고 제가 무릎을 다치고 카메라는 물에 빠뜨리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 얼마만은 한 시간 가차 내려와야 민가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아픈 발을 그 밑에까지 와가지고 참 고생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맺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좀 사진에 대한 지금까지 소회를 계속 여러 가지 일화를 말씀하시고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진에 대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저는 사진 찍은 연륜만 몇 년 얘기하기에 앞서 사진다운 좀 나름대로의 좀 남길 수 있는 사진들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쭉 작업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좋은 작품을 후진들도 좀 보여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사진들의 전시도 좀 자주 이렇게 하셔서 여러 그 사진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 가시면서 작업들을 열심히 좀 저처럼 연륜만 가진 사진인이 되지 마시고요. 실제 좋은 작품으로 남길 수 있고 좋은 작품으로 많은 그 사진인들 또 시민들한테 보여드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박수 주시면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 말씀을 그래서 지금 그래도 꽤 오래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한마디 말씀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보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보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이제 토크쇼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여러 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도 이 큰 화면에 있는 당신이 찍은 사진을 잘 못 보시잖아요. 눈이 이제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을 찍는 그 마음이 현재 선생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가의 느낌을 실어 인간 내면에 담겨있는 표정에 수심 또는 환히 어떤 것을 표현해낼 것인지 고심이 필요하다. 사진을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찾아 사진 작가의 고민이 항상 한 컷에 담기길 바란다. 작가의 주관을 갖고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이를 알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은 예정보다 조금 빨리 끝났지만 선생님은 하여튼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어르신 토크쇼 김서원 선생님 모시고 한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